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선정되실 경우에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한 주 쉬고 오랜만에 맞습니다. 뵙습니다. 예. 네, 그럼 바로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간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서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왔다며 최종 금리에 대해 이전 예상치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긴축 우려감으로 미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 파월의 한마디 강한 조정 진짜 올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2차 전지 상승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제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옥석 가리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이 파월 연준의장 오늘도 이 하원 의원의 발언 앞두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뭐 요즘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네. 이 연준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는 네. 과정들을 거쳤는데 최근에 또 알려진 연준 그 의사로 공개가 됐고요. 또 이번에 이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위해서 상원에 출석해서 또 강경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 연준 의장, 파월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것을 그동안 계속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최근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물가 지수가 이제 하락 전환함에 따라서 이제 안정이 되고 잘하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1월 초부터 굉장히 많이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밝혔었는데 최근 이제 경제 지표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명분과 실리 싸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 이전에 사실 이제 모든 경제 정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물가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장, 그리고 고용 이 두 가지를 정책의 가장 핵심 사안으로 놓고 보는데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 명분은 뭐 누구나 다 인정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가 되고 소위 얘기하는 실업률, 이제 고용이 축소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지만 이게 이제 호전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과연 시장에 얼마큼 먹힐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희석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을 놓고 얘기했을 때 이제 물가와 소위 고용 말하는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모든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쪽을 올리고 한쪽을 축소하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업률이 심상치 않죠.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가 됨에 따라서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금리 인상 속도를 강하게 가져갈 수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따라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증시 격언에도 그렇죠.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반응은 크지 않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증시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때부터 너무 강하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격 매수로 따라잡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자니 이 조정을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조정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문의와 상담과 또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잠깐 보면서 그 단추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CPI 지수 관련된 부분들 이미 6개월 동안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추세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한 3.4% 정도로 최근 전망치보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 결국은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을 뭐 3월 달 그리고 5월 달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결국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정을 강한 조정 혹은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우리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한 10년 동안 4차례 큰 조정을 한번 보였었는데 이 조정 시기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고를 해왔는데 과거에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이번 이제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한동안 약세를 보였다가 시간이 되고 난 이후에 회복했다는 점. 자, 2008년도와 2012년도 당시에 이제 금리 인하 기간이 대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는 점. 이거 우리가 참고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2016년도 브렉시트와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결국 2, 3개월 내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는 점.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팬데믹 때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5번째 시기로 돌아왔는데 과연 지금 1월 달 저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과연 강한 조정을 줄까?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뭐 바닥은 전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다리는 조정은 강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상치보다 이번 3월 달 FOMC 회의에 뭐 25bp가 아닌 50bp 정도 인상 정도 뭐 이 정도면은 시장이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얼추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지 여기서 강한 조정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강달러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주춤거릴 겁니다. 따라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주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강한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FOMC 회의 전까지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그렇게 이번 뭐 하락이 좀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최종금리 상향 가능성으로 시장이 흔들렸으나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기에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말해주셨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 기조 꺾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미 이런 시장 지수의 바닥은 찍었고 3월 FOMC 회의에서 25에서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조정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중에서 2차 전지 테마를 빼놓고는 상승을 예, 이야기하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네, 과연 끝이 어디일까요? 너무 잘 가가지고 네. 사실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쪽이 아직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테마라는 부분들이 어떤 이슈나 재료에 의해서 쭉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테마가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서 움직였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에서 가시적으로 나왔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2차 전지는 테마라고 하긴 뭐하고요. 가시적인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마주로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단기간 어떤 재료나 이슈 때문에 단기간 급등했다가 다시 꺾여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양상과는 다르게 결국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하되 다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주춤거릴 가능성, 이 부분은 약간 오버슈팅 부분이 있다는 점 보이고요. 다만 일부 종목들, 가지 못한 종목들도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되고 부각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월 연초부터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저감법 IRA라고 하죠.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반사수혜죠. 중국산 배터리 기업들의 전기차 원자재 관련된 미국의 유입을 반대함에 따라서 네. 이 반사수혜를 국내 업체들이 입는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산 기업들이 아직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국내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북미 시장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이제 중국산 배터리들의 어떤 그 규제에 따른 반사 수혜들, 준비된 자료를 보면요, 미국산 시장의 전기차 시장들이 최근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언론이나 많은 관련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잠깐 점검을 해보자면 이제 국내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미국 내에서 전기차 양산을 본격 시작한다라는 내용을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고 일본 업체들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산 K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세부 업종별 주가 추이 흐름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배터리 세트라고 얘기하죠. 셀 업체들, 대표적으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부각을 받았던 점입니다.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 이유는 물론 배터리 셀 업체들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완성차라고 하죠. 일본 업체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 일부 이제 미국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 소재들의 규제가 됨에 따라서 한국산 K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결국 소재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면서 주가 흐름도 강하게 나왔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이제 전기차 수요가 한 1670기가와트급 정도가 아직 필요한데 아직도 지금 미국 내에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의 확보된 물량이 대략 한 680기가와트급 정도의 물량밖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점. 네. 앞으로 2년 동안에 한 2배 이상의 소위 배터리 소재들이나 이런 그 셀 업체들의 수요가 필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 원인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국 업체들, 포드나 GM들, 우리나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 SDI와 또 제휴를 맺으면서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모습, 현재의 어떤 수주 실적도 있지만
향후에 미국 내의 생산 공장에서 이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소재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였던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최근에 주요 공급 내용들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준비된 자료를 보면은 이제 워낙 국내 업체들이 이제 포드와 GM 쪽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면서 미국 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 튀르키예 쪽도 설립이 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움직임이죠.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도 네.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 요즘 뭐 최근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서 대규모 리튬 광산이 발견했다는 그런 소식도 네.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주목을 좀 해볼 부분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주요 합작 공장들 한번 잠깐 점검을 해봤는데 왜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쪽 소재 업체들이 부각이 되는지 뭐 이 자료를 보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주요 합작 공장 설립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삼성 SK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어스하고 이미 미시간주에 이런 공장 설립에 대한 뭐 계약들을 지금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뭐 국내에서 가장 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너럴 모터스와 뭐 인디애나주와 미시간주에 지금 뭐 대규모 공장들 이미 이제 착공이 됐고 이 배터리 셀들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자, SK온구 같은 경우는 포드 쪽하고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또 2025년 본격 양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럼 결국은 이런 이제 국내 K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런 이제 생산 기지를 준공을 하고 추가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재와 또 거기에 따른 장비 업체들도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지금 일부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뭐 한 달 동안에 뭐 50에서 100%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굉장히 보였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되고 있다는 점 일단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간략하게 어떤 기업들이 조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소재별로 이 업종과 종목별을 좀 구분을 좀 해봤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북미 시장 쪽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여타 이제 장비주를 말씀을 드릴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동박, 뭐 분리막, 또 전해액 쪽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 이런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고 있고요. 동박 쪽으로는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와 솔루션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어떤 밸류 체인으로서 구성이 되고 있다는 점.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LNF 쪽에 상당 부분 많은 물량을 소재로서 공급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부 전해액 쪽으로는 앵컴과 동화 일렉이라는 회사들이 어떤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삼성 SK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쪽으로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 뭐 최근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1등 공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박 쪽은 일진 머트리얼즈, 그다음 분리막 쪽, 전해액 쪽의 솔브레인들. 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단기간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은 이제 약간 오버슈팅 구간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숨고르기 내지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아직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옥석가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양극재를 중심으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전해액 쪽, 그다음에 분리막, 일부 이제 동박 쪽 관련된 기업들도 이 배터리 원가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 양극재에서 음극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 정도, 그다음에 동박 쪽은 한 8에서 한 12% 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이제 한번 아직 여전히 메리트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보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통상 급하게 상승하고 내려가는 단순 테마 추세라는 보기 어렵고 실적 산업종마다 받쳐주는 섹터인 만큼 이런 점은 차이점이다 말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너무 많이 과열된 종목은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소재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요는 뒷받침해 될 부분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LG엔솔, 삼성 SDI 등 대기업 주요 배터리 공급 계약 부분과 이런 미국과의 합작 공장까지도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 양극재 이후로 전해질이나 분리막 부분으로 시선까지 옮겨보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강의 진행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이죠. 오늘도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요즘 시장의 주도주들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아직 뭐 옥석 가리기를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해야 될 종목군들 몇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2차 전지 쪽 말고도 뭐 아직 메리트 있는 종목들, 섹터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편식을 한다고 하죠. 너무 한쪽만 먹는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외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주들 같이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그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설명 들으셔서 좀 좋은 소스 정보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2차 전지 테마 옥석 가려보는 시간, 이런 종목들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후에 주목할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주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코너이죠.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오늘 4% 넘게 빠지면서 18,59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 칩스앤미디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여러 전망들은 괜찮은데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2월 달에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팹리스, 소위 얘기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삼성투자와 함께 최근에 인공지능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들을 보였는데 아직 가시화된 건 없죠. 그래서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의 어떤 차익 물량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연초 우리가 1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 수준이 대략 한 14,000원, 5,000원 있던 수준이 2월 달부터 어떤 그 AI 쪽 인공지능 시장의 어떤 수혜주로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들이 가시적인 실적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기 상승했다는 조정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의 좀 매수 단가가 좀 2만 원,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 아직 뭐 큰 손실은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인 성향이시라면 한번 정리를 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뭐 매매 전략도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비중이 높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 한 뭐 17,500원이나 18,000원 선 정도는 충분히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는 어떤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이후에 어떤 그 가시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시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시장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며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큰 손실은 아닌 상태이시고요. 17,500원과 18,000원 사이의 조정까지는 염두에 두시고 이런 가시적 성과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 그때 정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매수가 5,000원이고요. 비중이 15%인데 이런 게임 관련주 오늘도 1% 조정받으면서 4,665원 으로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조이시티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예, 말 그대로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에 좀 좋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일부 온라인 게임들의 이제 판호가 발급되면서 수혜됐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결국 게임주들이 움직이려면 신작 게임들의 흥행몰이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었죠.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보더라도 연초 1월 달에 뭐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4,000원부터 5,200원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이슈나 재료 그다음에 신작 게임들이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4, 5월 달 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조정과 좀 숨고르기 과정들이 거치지 않나.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 단가가 지금 5,000원 정도 지금 손실권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4,665원까지 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뭐 깊은 조정이 나올 거라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있다는 점, 신작 게임들이 본격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흥행몰이를 할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흥행에 실패할 경우는 좀 단기적인 출렁거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일단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손실이지만 지금 당장 뭐 정리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비중이 15%시기 때문에 뭐 한 4,200~300원대까지 뭐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라면 만약에 여유 있는 부위라면 좀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라면 지금 당장 크게 부각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손실을 하더라도 일단 정리했다가 4월 달쯤에 다시 한번 보는 전략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게임주가 움직이려면 신작 게임의 흥행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조정으로 쉬어가는 추세이고요. 깊은 조정은 더 나오지 않을 것을 예측해 주시면서 4,200원, 300원에서 밀리지 않으면 좀 지켜보는 장기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때 티타늄 이런 관련 이슈가 있다 말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소개하실 때 어떻게 상한가가 갔네요. 네. 일단 좀 운이 좋았고요. 네. 최근에 또 이쪽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요즘 뭐 2차 전지 쪽에 리튬 뭐 이슈가 되듯이 네. 이제 히토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금수 조치를 내렸던 부분들.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
티타늄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료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경동 인베스트의 이제 보유회사가 경동이라고 예전에 석탄 채굴을 했던 연탄 기업이었는데 그쪽이 사양 산업으로 접으면서 일단은 이제 도시가스 에너지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일단 자회사인 경동이 태백 시에서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쪽하고 티타늄 이제 조강권을 취득하고 지금 시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가 좀 최근에 다시 이제 부각이 됐던 이제 그런 부분들. 공교롭게도 뭐 며칠 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히토류에 대한 금수 조치가 좀 내려졌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원개발 기업들이 한번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제 경동 인베스트의 어떤 그 자산 가치적인 그런 측면도 같이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경동 인베스트가 이제 그 시총이 대략 한 2,600억 정도인데 현금성, 단기성 자산들이 한 대략 한 1,8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려도 이런 이제 자산 가치들이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작년 10월 달에 이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당장의 가시적인 게 없다 보니까 재료 부각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었는데 최근 이제 중국의 히토류 금수 조치와 함께 이런 이제 경동 자회사인 경동이 태백시하고 실제 10군데 티타늄 시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관련된 이슈, 재료가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들. 실제로 지금 정부 국비가 대략 한 30억 정도로 지금 투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대략 한 90군데 정도 추가적인 시추 작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국비가 투입되고 이런 게 구체적인 진행이 된다라면은 뭐 단순하게 가능성, 기대감,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가능성이지만 이게 좀 가시화가 될 수만 있다라면은 경동 인베스트 주가 아마 힘있게 좀 한번 가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글쎄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한 1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뭐 강하게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1차 목표가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면 지난번 정고점인 요 1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다만 항상 우리가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단계가 움직이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인 뭔가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되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이제 경동 인베스트 자체의 우리 PBR이라고 하죠. 자산 가치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다는 점. 우리가 PBR 한 0.2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산 가치주로서의 어떤 메리트 요 부분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티타늄이나 히토류 광산 개발이 얼마나 가시화되는지 요 부분이 나와준다라면 이게 단순하게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체크할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1차 목표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정고점인 13만 원, 13만 5천 원대 돌파 가능성 여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동 인베스트 국내 티타늄 개발 진행 중인 소식 태백 삼청 조광권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경동 인베스트 자산 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가치주로 주목해 주셨고요. 현금성, 자산 탄탄한 기업이다 말해 주셨고 이런 티타늄 사업 부분이 앞으로 더 실적이 가시화된다면 주가 상승할 것으로 지난 전고점 13만 원까지 돌파 예측해 주시면서 하반기까지도 염두에 보고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6일에 매수했던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 하이텍인데요. 이 종목도 3월 2일 목요일에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월요일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목표 최고가 수익률 48% 달성한 종목입니다. 예, 일단 이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섹터 네. 쪽의 하나인데 약간 이제 구분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앞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소재 쪽, 양극재나 뭐 리튬이나 이런 소재 쪽도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생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과거에 사용됐던 폐배터리를 재생해서 이런 자원들을 다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계약을 맺고 지금 공장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전기차가 보급된 지 얼추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해서 폐차되는 시장들이 이제 점차 본격화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2023년도 하반기 혹은 2024년도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일 하이텍의 어떤 주가나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측면,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또 하나는 이제 3월 달에 발표가 나오죠. 이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LMA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위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들이 또 이 성일 하이텍 같은 폐배터리 재생 사업에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수혜가 될지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연초에 뭐 시장 조정과 함께 뭐 10만 원이던 주가가 한 18만 7천 원 최고점을 찍고 최근에 한 2, 3일 정도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폐배터리 산업은 이제 시작이 돼서 해동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진입도 아직 하기 전이라는 점. 요거를 본다라면은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좀 중장기로도 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제시했던 1차 목표가 13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고 일단 추가적으로 18만 원 올라왔다가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다라면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준다라면은 뭐 이 종목을 그동안에 보질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모르셨던 부분들은 오히려 또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약간의 조정 정도는 애교로 좀 봐주시고 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만약에 뭐 16만 원, 15만 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온다라면은 지금 이 종목을 몰랐던 분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를 한번 삼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본다라면은 이게 이제 작년 신규 상장하고 이제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이제 신고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20만 원 이상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아무래도 시장 장세와 수급 영향을 좀 받는다는 점, 요거를 감안할 때 아직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편안히 좀 보시고 없는 분들도 좀 조정이 나오면 뭐 매수 기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종목. 개인적으로는 한 2차 목표가를 한 20만 원 이상권으로 좀 설정을 해두시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기업입니다. 향후 산업 전망성, 또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폐배터리 관련 업종은 아직 시작하는 초기 구간이기에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여전히 좋고요. 매수하지 않은 분들은 조정 나올 때 15만 원, 16만 원 선에서 매수 기회 삼아봐도 좋고 또 보유자분들께서는 2차 목표가로 20만 원 이상까지도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9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9% 상승 나왔고요. 이것도 수익률이 20%를 육박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수익률이 다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봤던 종목들이 잘 움직여서 약간 운도 따른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의 어떤 그 스토리, 패턴이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모트렉스는 이제 국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제 자율주행 쪽의 어떤 이슈도 있지만 이제 모트렉스가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쌍용차와 배터리 그 패키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제가 좀 주목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업이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들도 괜찮긴 하지만 최근 이제 그 요즘 전기차 시장이 대세가 됨에 따라서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안정화 단계를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영권이 매각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이제 KG그룹에서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이 쌍용차에서 이제 전기차 생산에 배터리 팩을 공급하고 있는 이 물량들도 상당히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이제 이게 부각이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2월 달에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최근 3월 달 들어오면서 이 정고점 19,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거래량이라고 하죠. 이제 신규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주가 흐름들이 아무래도 3월 달에 조금 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시했던 목표가는 한 16,300원 정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8,000원, 19,000원대를 좀 올라섰고요. 네. 기존 사업에 대한 실적도 괜찮고, 소위 얘기해서 기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 이익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소위 얘기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모트렉스도 지금 이런 구간을 놓고 본다면 이제서야 지난 작년 9월 달,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초 이 가격대를 좀 올라섰다는 점, 물론 이제 간혹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정고점을 돌파 시도했다가 되밀리는 경우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세 번째 돌파 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런 기세라면은 추가적으로 한 22,000원대, 3,000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좀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좀 보시고,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뭐 18,000원, 19,000원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뭐 충분히 저점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보고 아마 22,000~23,000원대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자율주행 이슈와 함께 전문가님께서 신규 사업으로 쌍용차와의 배터리 패키징 사업 부분을 말해주셨는데요. 전고점 19,000원 돌파하며 신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3월 본격적인 주가 흐름 예상해 주시면서 2차 목표가로 22,000~23,000원대까지도 추가 상승 전망해 주셨고요. 추격 매수는 주의를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2일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입니다. 3월 2일 목요일부터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11% 급등을 했고 목표 최고가 수익률 51%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 중에서 후발주자로 추천 주셨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튬 쪽이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핵심 자원화를 시키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국내에서 이제 그 리튬들이 이제 중국에다 대부분 공급을 많이 함에 따라서 이 한국산 K 배터리 관련된 주들의 가장 큰 핸디캡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리튬을 가공, 생산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최근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뭐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뭐 이런 기업들도 리튬을 생산, 가공을 좀 본격화하고 있고요. 강원에너지도 이제 자회사인 강원 이솔루션이 이제 수산화 리튬을 본격 양산을 시작함에 따라서 이 후발 주자지만 힘을 가하게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대비해서 지금 상당 부분 올라왔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미 뭐 12,000원대를 돌파를 해서 동 종목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고점들을 다 지금 돌파를 하면서 올라온 그런 측면들. 따라서 지금 이런 흐름 기세라면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추가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 양극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거의 100% 넘는 상승을 보였던 그런 측면에 비한다면, 아직은 리튬 소재 관련 종목들이 거기에 비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 따라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목표가 10,000원대, 11,000원대를 올라섰긴 했지만 15,000원
14,000원대를 좀 살짝 터치를 하긴 했지만 뭐 이런 기세라면 충분히 18,000원, 뭐 욕심 같아서는 2만 원까지도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 충분히 뭐 한 40에서 50% 났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흔들거려도 뭐 충분히 우리가 뭐 손해보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아직도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남아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강원에너지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거, 요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튬 가공 생산하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자회사 강원솔루션 리튬 생산 본격화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더 붙었고요. 과거 고점 돌파하는 추세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말해주시면서 18,000원, 2만 원까지도 분할 수익 실현하면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AS 진행해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외에도 더 많은 전략 얻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고요.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전략주 힌트도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예.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네. 옥석 가리기가 좀 2차 전지 쪽에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소재 쪽을 많이 지금 제가 주목을 좀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양극재 쪽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일단 리튬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체나 분리막 쪽 움직이고 있고, 유독 좀 이쪽 섹터 종목들은 아직은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위 해서 동박 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배터리 음극재,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전류를 통하게 하는 이 그 구리로 만드는 이제 얇은 알루미늄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핵심 소재로서 상당히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부각되지 못했던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력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쪽이 크게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최근 이제 이쪽이 엄청난 증산을 하면서 생산 규모가 지금 한 3배 정도로 내년까지 늘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동박 관련된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이 뉴스에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그룹사로 경영권이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2차 전지 산업을 본격화하면서 이쪽을 이제 진행함에 따라서 지분 53%를 거의 한 1조 6천억 가량 주고 이제 인수를 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 정기주총에서 이름도 변경이 되고 아마 투자도 본격화될 그런 가능성.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내 동박 3사의 어떤 생산 능력. 과연 이제 이 기업이 얼마큼 생산 캐파를 차지할 거냐, 요거를 잠깐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대표적으로 국내 이제 SKC 같은 경우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크게 그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4, 5 공장이 본격화되고 있고 5, 6 공장도 내년도 본격화된다라면은 연간 한 13만 톤 가량. 생산 규모가 된다면 매출로 충분히 50에서 100%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박 관련된 기업이지만 시총이 대략 한 3조 원가량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지만은 이런 소재 관련된 기업 중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못 갔던, 상대적으로 시장에 좀 소외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추후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에서 시장 성장과 실적도 증가가 된다면 지금은 오르지 못했지만은 충분히 이 종목도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의 상한가 종목으로 이 종목을 준비를 해봐봤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중 동박 부분 관련 종목으로 힌트 주셨습니다. 롯데 계열사로 매각된 기업이고요. 이런 국내 동박 3사 생산 능력 비교해서 앞으로의 매출 실적도 증가할 거로 전망 주시면서 추후 실적을 뒷받침해주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제 방송 직후이죠.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시장의 좀 주도가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뭐 지수는 좀 조정을 주더라도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좀 옥석가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종목들을 몇 개 좀 살펴보고요. 또 2차 전지 섹터 말고도 여타 괜찮은 업종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섹터들을 좀 살펴보고 관련주가 같이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옥석 가리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주제와 함께 향후 움직일 테마와 관련 주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